오늘 촬영일 4월 25일 발달장애인 탈시설 당사자이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대표이신 박채원 활동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민푸름 이야기 활동가가 해화동 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8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천주교와의 실무 면담 자리가 마련되었지만 천주교 측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천주교는 여전히 탈시설에 대해 왜곡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왜곡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천주교에서 퍼뜨리고 있는 탈시설에 대한 가짜뉴스, 제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립지원법은 기습 통과된 법이라 문제 있다. 기습 통과라는 말에서 오는 기시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악의적으로 좀 프레이밍하기 위해 만들어진 더 씌워진 어떤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거주 지원 전환에 관한 법률이고요. 자립지원법을 약칭으로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자립지원법은 정당하고 투명한 입법 절차를 거친 법입니다. 이 자립지원법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동안 장애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지를 거쳐서 제안된 법입니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장애인 의원이시죠. 그리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기습 통과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립지원법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탄압하는 법률이다. 자립지원법을 보시면 거주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혹은 거주시설을 탄압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문장이 없습니다. 이 법은 명확하게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법률이고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어떠한 규제나 폐쇄나 이런 것들을 명문화한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해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요. 자립지원 전담 인력의 방문조사를 방해할 시에만 규제하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자립지원 전담 인력의 시설 방문 목적은 거주시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장애인과의 상담을 막거나 방해한다면 그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거주시설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인 규제나 폐쇄나 이러한 것들을 명문화한 법이 아님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대책 없는 시설 폐쇄와 탈시설 때문에 장애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만약 탈시설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한다면 2023년에 발표된 보건복지 통계 연보에 의하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망률이 1년 사이에 58.8%가 증가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도 시설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관리가 시설 내에서 한 사람이 다수의 어떤 집단을 관리할 때 개별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와 언제가 더 잘 이루어질까요? 상식적으로 후자의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건강을 살필 수나 있겠나 시설 안에서 우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나 시설 폐쇄는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따라서 엄격히 이루어지고요.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지자체가 사전 승인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대책 없는 폐쇄는 불가능하고 이 주장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원인을 탈시설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요. 탈시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공무원의 탈시설 직권 신청은 자기결정권 침해다.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 자체가 신청주의입니다. 근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울 때는 대체로 다 공무원들이 직권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법에 대한 논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수급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립지원법의 직권 신청은 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립지원을 연결하기 위한 행정 절차일 뿐입니다.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오히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직권 신청 이후의 모든 절차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므로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섯 번째, 시설을 선택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라는 질문을 읽으면서 웃음이 났는데요. 진정한 선택이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설 밖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될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같은 보호자의 결정이나 행정기관의 판단이나 정보 부재 등으로 비자의적으로 시설 입소가 이루어집니다. 입소 이후에도 시설의 어떤 계속 거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시설 수용이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며칠 전에 그 울산의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 울산의 태연재활원의 집단 인권학대 참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진행하였는데요. 현재 그 태연재활원에서 발목이 다치신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신 분을 시설에서는 통풍이라고 우겼습니다. 결국 그 당사자분은 지금 현재 치료 시기를 놓쳐서 위독한 상태에 놓여 계십니다. 먼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만 보더라도 시설이 대안일 수 있느냐, 죽어서야만 나갈 수 있는 곳이 시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설 수용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만 할까요?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애인이 시설을 선택했다고 주장하며 시설 유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동등하고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보장되는 또 반차별, 사회 통합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6번째, 장애인의 자립은 위험하다. 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온전하게 자립하고 있나요? 우리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립생활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고립이나 방임이 아닙니다. 자립생활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자립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명문화한 법이 바로 저희가 제정했던 자립지원법에 그대로 담겨 있고요. 현재의 자립지원 정책은 물론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기해서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 유지 서비스, 활동 지원 서비스, 소득, 일자리, 자립 정착급, 평생교육, 낮활동,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당사자의 24시간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서비스, 또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을 둔 부모로서 천주교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저는 솔직히 제 아이 발달장애인 걸 알았을 때 주변에서 다 종교를 권유했습니다. 성당에 한번 다녀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다니면 좀 내 마음이 편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좀 혹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저는 많은 천주교도들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한국 사회에서 분명한 어떤 역할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장애인을 보는 시각만큼은 어쩜 이렇게 시혜와 동정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왜 우리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구원해줘야 한다라는 그 인식이 왜 그렇게 강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역사회에서 편하게 같이 살자, 편하게 같이 공존하자, 어떤 이러한 강령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천주교 그 사회복지 이번에 그 자립지원법 폐기 청원을 6만 넘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사회복지 대주교라는 분이 각 본당, 선당에 대대적으로 유포한 자립지원법 폐기 청원에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정보와 날조와 각종 악선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에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대응을 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념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신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그 성당에 다니시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만일에 이제 시설에서 있는 내 자녀의 어떤 안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은 되시겠지만, 장애인 자립 지원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이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막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지지하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자립 지원을 원한다라고 하면 정부 정책으로 견인해서 그들에게 24시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정된 인원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장애 특성도 또 욕구도 다 다른 장애인들을 몰아넣고 24시간 살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설 수용 정책이. 이것이 정상적이라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답을 해야 합니다. 거주시설 부모 여러분들도 저희의 요구와 또 탈시설 요구에 이 지지의 흐름에 동참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함께 합시다.